두부는 오랫동안 건강식의 대표 재료로 불려왔으며 식탁에 자주 오르는 익숙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으며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특히 다이어트나 단백질 식단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는 고기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로 주목받아 왔고, 고기 섭취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도 부드럽게 씹히는 건강한 반찬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습니다. 이처럼 좋은 이미지와 함께 널리 소비되고 있는 두부지만 정작 우리는 이 식재료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하는 물음이 생깁니다. 두부를 먹는 이유가 단순히 부담이 없기 때문이라면 그것이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백질이나 칼슘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말은 흔히 들어왔지만 그 영양소들이 실제로 몸속에서 얼마나 흡수되고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분명히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지만 실제로 두부만 먹었을 때는 체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으며, 음식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몸에 어떻게 흡수되어 활용되느냐는 점입니다. 두부에는 칼슘이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식품에 비해 체내 흡수율은 그리 높지 않으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두부를 자주 먹으면서도 뼈 건강이나 체력 회복에 기대만큼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대두를 원료로 만들어지는 만큼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서는 훌륭하지만 단백질 흡수를 돕는 비타민이나 효소가 함께하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단순히 몸에 좋다는 이유로 자주 섭취하지만 음식의 궁합이나 조리 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먹다 보면 오히려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그저 습관처럼 식탁에 오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부를 건강식으로 여기는 이유 중 하나는 그 담백한 맛과 조리의 편리함 때문이며, 어떤 반찬과도 무난하게 어울리고 조림이든 찌개든 샐러드든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점들이 오히려 그 음식의 본질적인 가치를 가리게 만들기도 하며 두부를 단지 가볍고 건강한 음식으로만 소비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두부는 특정 재료와 함께 섭취했을 때 비로소 본연의 영양소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독으로만 섭취하는 것은 생각보다 비효율적인 방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식재료는 두부 속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또 어떤 재료는 단백질의 분해와 활용을 촉진시켜주며, 또 다른 재료는 항산화 작용을 강화시켜주는 등 두부와의 궁합을 통해 서로를 보완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조합들은 따로 특별한 식단을 짜거나 고급 식재료를 구입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상적인 식재료들 중에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으며, 조리법 역시 간단하면서도 실천 가능한 수준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고민하지만 어떤 음식을 어떤 방식으로 조합해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심한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해 좋은 식재료를 먹고도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을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두부를 더욱 건강하게, 더욱 효과적으로 먹기 위한 식재료의 조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하며, 이를 통해 단순히 음식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식탁 전체의 균형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소개할 몇 가지 조합들은 두부라는 친숙한 식재료를 중심으로 하되, 그와 함께할 때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재료들을 차근차근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평범한 식재료들이 사실은 두부의 영양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면 오늘 이후 두부를 대하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그 조합들의 의미와 실제 적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두부를 더욱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조합은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는 오래전부터 우리 식탁에서 사랑받아온 식재료로 국이나 찌개에 고소한 풍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몸이 약하거나 회복 중인 사람들의 식단에 자주 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들깨가 단지 맛을 내는 부재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건강을 지키는 핵심 식품이라는 점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들깨에는 뼈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칼슘과 마그네슘, 인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체내 염증을 완화시키고 혈관 건강을 돕는 식물성 지방산도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들깨는 식물성 오메가 지방산 중 하나인 알파 리놀렌산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뇌 기능 유지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는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우리가 음식에서 칼슘을 섭취할 때 그 영양소가 몸속에서 실제로 잘 흡수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필요한데, 들깨는 그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대표적인 식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부 자체에도 칼슘이 포함되어 있지만 식물성 식품에서 유래한 칼슘은 체내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단독으로 섭취했을 경우에는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들깨가 함께 사용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이 칼슘을 몸에 머물도록 도와주며 동시에 마그네슘이 칼슘의 정착을 도와주는 이중적인 작용을 하게 되어 뼈 건강에 보다 효과적인 조합이 완성됩니다. 들깨의 이러한 작용은 단지 이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한방식단이나 자연식 요법에서도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칼슘 보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두부와 들깨를 함께 조리하는 방법이 자주 권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들깨는 고소한 맛이 뛰어나기 때문에 두부처럼 담백하고 자극이 적은 재료와 잘 어울리며 조리 시에도 부담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순두부찌개에 들깨가루를 첨가하면 국물이 더욱 깊고 진한 맛을 내며, 단순히 두부를 데쳐 먹을 때도 들깨가루와 간장, 참기름을 활용해 간단한 양념을 더하면 영양과 풍미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조리 과정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며, 꾸준히 섭취하면 뼈 건강은 물론 혈관과 뇌 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이 조합은 매우 유익한 선택이 될 수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칼슘의 흡수율이 낮아지고 골밀도는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며, 그로 인해 골절 위험이나 만성적인 관절 통증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약을 통해 칼슘을 보충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위장에 부담이 되거나 흡수율이 떨어지는 문제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식사 속에서 칼슘을 꾸준히 섭취하되 그것이 체내에서 잘 흡수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식단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들깨는 이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식재료이며, 특히 두부와 함께 먹을 때 그 작용이 더욱 극대화되기 때문에 식단 구성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들깨에는 면역 조절에 도움을 주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뼈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기능 유지에도 이로운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노년기 만성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도 뼈가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칼슘이 풍부한 식단이 필요하며, 이 시기에 두부와 들깨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식물성 기반의 안전한 칼슘 공급원이 될 수 있고,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뼈 성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들깨가루를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굳이 들깨를 따로 볶거나 갈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만큼 간단하게 첨가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조리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맛의 조화도 뛰어나기 때문에 두부 반찬을 준비할 때 들깨가루를 함께 사용하는 습관만 들여도 건강한 식단으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지금처럼 작은 조합을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며, 특별한 보조제나 복잡한 식단 없이도 건강한 삶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소개한 두부와 들깨의 조합은 단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며, 이처럼 음식 간의 궁합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두부의 건강한 조합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대표적인 항산화 채소로 알려져 있으며 서양에서는 슈퍼푸드로 분류될 만큼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채소입니다. 녹색 꽃봉오리 형태로 자라는 브로콜리는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은 물론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여러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황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염증을 완화하며 면역세포의 활동을 도와주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체내 해독 작용을 촉진하고 세포 내 노폐물을 정리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암 예방과 면역력 향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브로콜리는 매우 가치 있는 채소로 평가됩니다. 두부는 비교적 담백한 맛을 가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강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브로콜리처럼 항산화 작용이 강한 식재료와 함께 섭취했을 때 건강 효과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은 철분이나 칼슘 같은 무기질의 체내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두부와 함께 섭취할 경우 두부에 포함된 칼슘이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브로콜리와 두부는 맛의 조합뿐 아니라 영양학적 조합 면에서도 서로를 보완해주는 매우 이상적인 짝으로 평가되며 특히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이나 고기 섭취를 줄이려는 사람들에게 부담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식으로 추천됩니다. 이 조합은 간단한 찜 요리나 샐러드 형태로도 즐길 수 있으며 볶음 요리나 구이 형태로 만들어도 고소하면서도 산뜻한 맛을 낼 수 있어 식단 구성에 큰 제약이 없습니다. 브로콜리는 열을 가할 경우 일부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지만 설포라파는 데치거나 살짝 볶는 정도의 조리법에서는 오히려 체내 흡수가 더 잘 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적절한 조리 과정을 거친 후 두부와 함께 먹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브로콜리 속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도 함께하기 때문에 식사 후 포만감을 유지하고 혈당 관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두부와 결합했을 때 더욱 강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있는 중장년층에게는 브로콜리와 두부를 자주 함께 섭취하는 식습관이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위장이 약한 사람들에게 생으로 먹기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살짝 데친 후 두부와 함께 조리하거나 된장 소스나 유자, 드레싱 같은 산뜻한 양념을 곁들이면 맛과 소화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두부는 브로콜리의 식감과 맛을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며 반대로 브로콜리는 두부의 영양소를 실질적으로 몸속에 머무르게 도와주는 촉진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둘은 영양의 흡수와 사용 면에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비타민 K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두부 속의 칼슘과 함께 작용하면 뼈를 더욱 단단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노년기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상적인 식재료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색소가 포함되어 있어 눈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되며 이와 같은 기능성 성분은 두부 속 이소플라본과 함께 작용하여 노화로 인한 다양한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부와 브로콜리는 각자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워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식단을 구성할 때 이 두 재료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요리 이상의 건강한 습관이 됩니다. 가족의 식탁에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즐길 수 있고 조리법도 어렵지 않으며 경제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 조합은 실용성과 효과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부를 자주 먹고 있지만 건강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오늘부터 브로콜리를 함께 활용해보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두부의 건강한 조합은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이라 불릴 만큼 단백질을 비롯한 다양한 영양소를 고르게 포함하고 있으며 식사 대용은 물론 건강 보충용으로도 오랫동안 인기를 얻고 있는 식품입니다. 두부와 마찬가지로 조리가 간편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하며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부담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란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고루 들어있어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두부에 포함된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과 활용도 면에서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지만 식물성 단백질 특성상 흡수율이 낮거나 필수 아미노산의 조합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며 이때 계란과 함께 먹을 경우 부족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지방과 함께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어 두부 속 칼슘이 체내에서 잘 흡수되고 뼈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역할도 하며 이로 인해 뼈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게 더욱 유익한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성장기 청소년, 근육 감소가 우려되는 고령자, 체중 감량 중인 사람들 모두에게 두부와 계란의 조합은 건강과 균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효과적인 식단 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란 속 레시틴 성분은 혈관 건강을 도우며 뇌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며 두부에 포함된 이소플라본과 함께 작용하여 노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부와 계란을 함께 활용하면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이 잘 어우러져 조리법도 매우 다양해지며 단순한 부침 요리에서부터 스크램블, 찜, 전골, 샐러드 토핑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를 으깨어 계란과 함께 부쳐낸 두부 계란전은 씹기 편하면서도 포만감이 뛰어나고 조미료 없이도 담백한 맛을 낼 수 있어 자극적이지 않은 식사를 원하는 이들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두부를 살짝 구운 뒤 반숙 계란을 올려 소스를 곁들이는 방식은 현대적인 건강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단백질 중심 식단을 구성하는 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아침 식사로 섭취할 경우 활력을 높이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며 점심이나 저녁에 활용할 경우에는 과식이나 군것질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용적인 식단 전략으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식이 조절 중인 사람들에게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서도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부와 계란이 유용하며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도 영양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최근에는 근감소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령층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들 사이에서도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두부와 계란을 꾸준히 함께 섭취하는 습관은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단백질 보충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양질의 단백질을 자주 소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때 조리하기 쉽고 소화가 잘 되는 두부와 계란은 매우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또한 계란의 흰자는 지방이 거의 없는 순수 단백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걱정되는 분들도 흰자 위주로 구성하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으며 노른자는 지용성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영양 균형을 도와줍니다. 두부의 담백함은 계란의 고소함과 잘 어우러지며 계란의 진한 풍미는 두부의 깊이를 더해주기 때문에 단순히 건강을 위한 조합을 넘어서 요리의 맛과 즐거움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부와 계란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주요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보완해주는 관계이며 매일의 식사 속에 조금만 신경 써서 함께 구성한다면 몸의 활력과 회복 속도는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만큼이나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조합하느냐에 달려있으며 두부와 계란의 조합은 영양과 활용성, 조리 편의성까지 두루 갖춘 가장 실용적인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두부와 함께 섭취하면 좋은 식재료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음식 속에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수많은 해답이 숨어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두부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건강한 식품이지만 어떤 재료와 함께 조합하느냐에 따라 그 효능은 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두부 한 모라도 어떻게 조리하고 어떤 식단 속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생활은 결국 매일 반복되는 선택의 연속이며 그 선택의 차이가 한 달 뒤, 1년 뒤,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더 큰 건강의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두부와 들깨, 브로콜리, 계란 같은 조합은 단순히 요리 팁이나 맛의 궁합을 넘어 우리 건강을 위한 식습관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됩니다. 두부의 단백질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흡수를 도와주는 성분이 있는 식재료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두부의 칼슘이 우리 몸속에 오래 남아 뼈 건강에 실제로 기여하길 바란다면 그런 작용을 도와줄 수 있는 식품과의 궁합을 고민해야 합니다. 들깨처럼 칼슘 흡수율을 높여주는 식재료, 브로콜리처럼 항산화와 비타민을 공급해주는 채소, 계란처럼 필수 아미노산을 보완해주는 단백질 식품은 그런 면에서 두부와 가장 좋은 상호작용을 만들어주는 건강한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특별한 재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대단히 복잡한 요리법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서 아주 약간의 관심과 선택만 더해주면 되는 일입니다. 두부 반찬을 만들 때 습관처럼 그냥 구워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무엇을 더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상태와 생활 방식, 기호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며 오늘 소개한 조합들은 그런 유연함을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실천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체감이 크지 않더라도 식사의 방향이 바뀌면 몸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며
그 변화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피로가 줄고 소화가 편해지며 뼈가 덜 아프고 기력이 돌아오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다름 아닌 식탁 위의 작은 한 끼이며 그 한 끼 속에 두부와 어떤 식재료를 함께 넣느냐는 앞으로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식사가 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조합을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을 중심으로 더 건강하고 실용적인 식단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과 몸의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주위의 소중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